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하천 방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드림타워는 고도 정화 처리 설비의 10가지 공정을 통해 친수용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흘천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매일 1720톤 정도를 방류하겠다는 건데, 이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배출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수용수의 법적인 수질 기준은 2급수 이하이지만 드림타워 측은 1급수 이상의 수질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통해 지하수 침투는 하루에 800에서 900톤 정도가 되었지만 오히려 깨끗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하수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해안 유입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제주 드림타워 하수 처리 계획에 대한 확약서라는 것을 드림타워 측이 제주도에 제출했는데, 이 확약서에 따르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 있죠. 오염 원인자의 말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드림타워 측의 약속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대규모 하천 오염 문제는 기업들로 인해 생겨난 점을 상기해 본다면, 마냥 기업 측의 말만을 믿기보단 엄격한 페널티 적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텐데,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이런 페널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매일 220톤씩 보낸다는 역세척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드림타워 측은 당초 계획된 2250톤의 하수량을 10%로 줄여 220톤만 배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세척수라는 그 물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드림타워 측의 고도 정화 처리 공정 중에 RO 처리기를 통과한다면 수질은 확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RO 처리는 가정용 정수기에도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정용 정수기의 경우 100리터의 수돗물이 들어가면 30리터가 정수된 물로 나오고 70리터 정도는 하수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림타워 측은 1940리터의 하수를 정화 처리해서 1720톤은 하천으로 보내고 220톤은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약 89%를 물로 만들고 11%만을 하수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RO 처리기가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50%를 넘기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림처럼 드림타워 RO 처리기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드림타워 측은 RO 처리기의 제조사와 기기명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RO막의 경우 한국에서는 LG화학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전량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정화 처리를 하고 남은 하수를 드림타워 측은 역세척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축수라고 부르는 물입니다. 농축수는 말 그대로 정화 과정에서 나온 불순물이 아주 많은 물입니다. MF, 그러니까 좀 느슨한 필터로 처리할 경우 현재 처리량 정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정화한 수질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MF 처리를 한 하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다시 보내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드림타워가 RO 처리를 한다면 농축수 양이 220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최소 800에서 900톤의 농축수는 어디로 보낸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RO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보낼 때 그 물이 너무 뜨거워서 식혀서 보냅니다. 처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바다에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드림타워 측이 보내는 농축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겁니다.
농축수는 일반 처리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수보다도 훨씬 나쁜 수질의 하수, 고농축된 하수가 유입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밝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은 적지만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10개 정도의 질문입니다. 드림타워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해서 요청합니다. 신뢰의 기반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부실한 제도적 장치로 업자 측의 말을 믿어보자고 말합니다. 결국 도민사회의 불신과 걱정을 자초한 것은 제주도정입니다. 드림타워가 제주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제주도정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합니다. 하수 문제를 예로 들면 도민사회의 하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사업자 측과 협의해 지역 전체의 하수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일례로 신제주 일대의 업자 측과 상의해 절수형 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겠다. 이 정도의 정책과 사업자 측이 약속 불이행 시에 영업정지와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림타워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의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지금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대형 상업시설은 요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입장에선 자연스레 상수도 사용량 줄이게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드림타워 측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